김포와 검단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GTX-D 강남 직결을 촉구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이동국과 배우 윤철형이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인천을 알리고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의 경찰이 동료 경찰의 결혼 축의금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산서는 해당 경찰을 직위 해제했고 계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포시가 김포 골드라인의 배차 시간을 단축합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인데 열차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밝힌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두고 김포와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청와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김포에서 하남을 연결하는 GTX-D 노선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고요? 네, 김포와 검단 주민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28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앞 분수대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철도 노선 반영을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주민들은 GTX-D 노선에 대해 국토부가 공청회를 통해 밝힌 김포에서 부천을 연결하는 노선이 아닌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직결하는 노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서울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김포 한강선도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포 검단 교통시민연대를 비롯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종혁 국민의힘, 김포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당초 기자회견에는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 그리고 신명순 김포시 의장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하루 전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할 경우 GTX-D 사안을 정쟁화할 여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김포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들은 대표성, 방향성이 없는 활동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김포의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번 민주당 불참에 대해서 주민들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우선 주민들은 불참 통보에 대해 김포시를 대표하는 선출직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부끄럽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정치적 논리로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점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이들 4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서 빈자리를 채우며 불참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김포시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률을 낮추기 위해 배차 간격을 단축합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에 3분에서 3분 30초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3분 배차를 기존 3회에서 16회로 늘려 운행하며 김포시는 최근 현대로템과 열차 열량에 대한 구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차량은 2024년 11월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GTX-D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 광역 철도망을 유치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가 동로경찰관의 축의금을 훔친 혐의로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산서 관할의 한 지구대 소속인 A경위는 최근 같은 지구대 동로 경찰의 결혼식 축의금 봉투 3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경찰이 문제를 확인하고 청문감사관실에 이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산서는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계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축구선수 이동국과 배우 윤철형이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동국과 윤철형은 28일 박남춘 시장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인천을 알리고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 홍보대사를 운영 중이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민적 인지도를 가진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기쁘다며 인천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환경특별시 로고기를 시정에 개양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환경특별시 인천 로고 공모전을 진행했고 대상을 받은 작품을 깃발에 담았습니다. 로고는 인천시와 시민이 함께 적극적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운동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 담당관은 환경특별시 인천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공영주차장인 이른바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이 부천에 또 들어섭니다. 부천시는 최근 국민연립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공동으로 지역 내 5번째 마을 주차장을 원미동에 건립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주차난이 심각했던 원미동 167-1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95세대와 마을 주차장 50면을 갖춘 건물이 지상 13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이 복합된 형태의 마을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일 정동식 전국 상인연합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경북 상인연합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70만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청년 상인 유입과 상인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 상인연합회관 건립과 함께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벌써 16년이 특별법이 개정된 지가 16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의 많은 지원은 있었으나 기반 조성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17개 지회장님들과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올해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비대면 소비 확산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고 이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 소상공인 발굴 프로그램과 1:1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소상공인의 점유율만큼 디지털 경제 안에서도 그만큼의 점유율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 경제가 소상공인에게 만만해 보여야 된다. 이 만만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 이게 사실 지금 올해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부천을 대표하는 문학상이 잇따라 작품 공모에 나섭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최근 수주문학상과 신인문학상의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의 대표 문인 수주 변형료를 기리는 의미의 수주문학상은 신인과 기성문인 등 경력에 상관없이 오는 7월 2일까지 시 7편에서 10편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부천 신인문학상은 소설, 아동문학, 시, 수필 등 6개 부문의 작품을 7월 말까지 접수받습니다. 공모 대상은 공고의 기준 1년 이상 부천에 거주하거나 부천 소재 직장, 학교에 다닌 문학 신인으로 제한합니다. 부천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21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 부천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달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자영업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가 28일 지역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9곳을 비롯해 인천시 교육청, 인천시 경찰청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인천 지역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는 모두 6천여 대인데요. 헬멧 착용 등의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다 이용자들이 도로와 인도에 전동 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인천시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수와 수거 회수 시간 단축, 헬멧 착용 등 올바른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향후 실효성 있는 세부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 우선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27일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해양경찰청, 전라북도교육청, 인천 남동구청과 업무 협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의식에는 각 기관의 청렴 업무 담당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반부패, 청렴 업무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과 우수 사례 공유, 청렴 컨설팅 등을 약속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청렴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만 국회의원이 부평 현안 특별점검기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기간은 오는 6월까지인데요. 이성만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한편 총선 공약 추진 현황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민 만남의 날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인데요. 이 의원은 인천시와 부평구 등 관계 부처와 현안을 협의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어떤 뉴스들이 지역민의 관심을 불러모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점차 오르고 있는데요.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분양권은 수억 원의 웃돈과 함께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 분양 예정이던 한 재개발 단지는 분양가를 시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분양 일정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재개발 지역. 오는 2024년까지 아파트 2,4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초 이달 중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분양 일정은 올 가을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분양가를 시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재개발 조합이 분양 일정을 미룬 겁니다. 서울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 등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계양구와 부평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각각 9.7%와 15.3%씩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해당 재개발 지역 인근에서 3.3제곱미터당 1,300만 원대에 분양했던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권이 2억 원이 넘는 웃돈과 함께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해당 단지의 조합원 분양권 역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4억 원의 웃돈과 함께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대. 결국 웃돈을 고려하면 전용 84제곱미터의 3.3제곱미터당 시세는 2,200만 원 수준입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와 조합이 생각하는 분양가가 달라 분양을 미루게 됐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분양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해당 재개발 단지뿐만 아니라 분양을 앞둔 다른 단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1,700 한다, 그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래가 4억까지 됐고 나오는 물건은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의 물건은 나오고는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을 앞둔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 분양 일정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 향토문화재 후보군인 역곡의 한 고택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과거 친일 행적이 드러난 데 이어 재개발 현안에 따른 보존 여부도 고민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돌담의 기와집 첨화선, 부천 역곡동에 위치한 죽산박씨 고택입니다. 1800년대에 지어져 지금까지 잘 보존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가옥입니다. 이 집은 다음 달 부천시 향토문화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과거 이곳에 살았던 박재봉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박 씨는 일제강점기 교육기관 경학원의 책임자인 사성을 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조선총독부에 당시 서울 시내 집 한 채 상당의 금액을 헌납한 기록이 발견된 대표적 친일파입니다. 지역 민간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존 가치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과거 친일 행적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제 잔재니까 일제 잔재에 대한 내용을 꼭 넣어달라는 건데 표지석 하나 세워서 친일파 박재봉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단제비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역사도 기억을 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택을 포함해 역곡 지역 일대 71만 제곱미터 부지는 공공주택 개발이 예정된 지역. 이 때문에 고택이 아예 철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곳은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고택이지만 보존 방안을 비롯해 고택을 향한 시선들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옛것을 지켜야 한다는 뜻과 저는 보존했으면 좋겠는데 녹지구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녹지가 되게 제한돼 있고 뭐 이쪽이나 아니면 대장동 쪽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다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아니 보존은 하는데 개방해서 이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은 뭐 개인 저기 다 잠궈놓고서 개인 살림집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왜 보존해야 되는지 모르지 뭐. 지역 재개발에 탄력이 붙으려면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부지만큼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만큼 혜택을 못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명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민들한테 뭐 다 받고 다녔어요. 써는 사람 없어요. 친일 논란과 함께 근대유산 보존, 지역민 개발 이익까지 다양한 여론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이후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6월 중에 구성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심의한 다음에 7월 초에 결과 공포해요. 역곡동 고택은 이미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정문화재 심의에 올랐지만 탈락한 가운데 이번에는 부천 향토문화재 등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가 구상 중인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2040년 인천시의 모습을 미리 그려본 건데요. 우리 지역인 부평과 계양 지역도 많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27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시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구상 중인 지역의 발전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리. 주목할 점은 송도와 구월, 부평을 GTX를 기반으로 한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인 부평과 계양 지역의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계양 신도시를 거점 개발하고 GTX 비복합 역사를 통해 부평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또 경인고속도를 지하화해 상부 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부평 캠프마켓은 문화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경인 아라뱃길과 계양산 그리고 부평을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오는 9월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